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미얀마 사태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사실상 내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있어서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 군경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현재까지 최소 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이 끊이질 않자 미얀마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소수 무장 세력에게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쿠데타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총파업위원회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에게 도와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단결해서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의 정권을 빼앗긴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힘을 합친 뒤 연방군을 창설해 군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수민족 무장 단체는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소수민족 무장 세력의 책임자나 일부 부대별로 민주진영과의 연대에 호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 미얀마 군 간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인접국인 태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카렌 민족연합 반군이 미얀마군 초소를 급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 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하자 카렌족 3,000명이 태국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총리는 미얀마인들의 대규모 탈출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폭력을 규탄한다며 미얀마의 교역협정을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좀 하루빨리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방안이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으로 국제사회가 한동안 좀 시끄러웠는데 오늘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고요? 네, 일본 문무과학성은 오늘 오후에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의 결과가 확정돼 발표되는데요.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종합을 비롯한 세계 사회 과목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 과목 35종 교과서 가운데 27종, 그러니까 77%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 과목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학습 지도 요령을 2018년 3월에 고시했습니다. 여기서 학습 지도 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입니다. 당시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 종합을 비롯한 세 개의 1학년 사회 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 역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정치권으로 가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수립 과정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중요한 언급이 나왔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김 위원장의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 방식을 선호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려해온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2달 넘게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해온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28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 3천 명입니다. 최근 하루에 5만 명에서 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것이지만 이날은 일요일, 검사 건수가 적어 일주일 중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일요일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일요일끼리 비교할 경우 일주 전인 21일에는 3만 3천 명, 2주 전인 14일에는 3만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24일의 신규 확진자는 8만 6천 명으로 한 달 전 이후 처음으로 8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CNN은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시간과 뉴햄프셔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10대와 20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은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오클라호마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영국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 말이나 4월 초면 영국발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풀었고 사업장의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도 재확산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인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효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900여 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접종만 했어도 80%라는 예방 효과가 나왔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로 뛰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4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모더나도 효과가 94.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국민이 1차 접종을 받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의 실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접종 대상자의
신속한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독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55세 이하 여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주 이 백신을 맞은 40대 여성이 사망한 데 이어 또 이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보고가 접수돼서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한 겁니다. 두 여성 모두 뇌정맥에 혈전이 생겨 뇌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뇌정맥동 혈전증을 앓았습니다. 캐나다도 55세 이하 성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확인된 부작용 사례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 백신의 접종을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백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